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교육청이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급여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수십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참고서도 사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법에 지급 근거가 없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맞춤형 대책도 없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집중 취재, 먼저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들의 괴롭힘에 자퇴를 선택한 18살 김양.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65만 원씩 교육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돈으로 문제집을 살 수도 학원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돈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아예 이제 뭐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교육 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학교를 자퇴한 이후 김양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에 나가고 있지만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배들에게 검정고시 교재를 물려받았지만 본인 책이 아니다 보니 밑줄 하나 긋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보내주는 문제집은 한 과목당 10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100명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 풀 때 다른 학생들이 또 써야 되니까 나 그 옆에다가 다른 공책 같은 거 펼쳐두고 계속 책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그런 점이 좀 불편하죠. 이곳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학업을 이어가려는 400여 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러 모입니다. 일반 학교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지원 대책은 현실에 비해 못 미칩니다. 거점형 센터의 경우 지방 보조금과 국비가 합쳐져 매년 5,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백 명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거점형 센터보다 작은 센터들은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학교를 그만뒀었을 때 검정고시 학습 지원에 대한 욕구가 제일 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일반 공교육의 학생들 같이 똑같이 어떤 대등한 그런 어떤 수준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매년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에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보자며 최근 시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주시 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광주 남구의 한 대안교육기관. 6명의 아이들이 교습실에 모여 검정고시 준비에 한창입니다. 한 끼당 6,000원의 급식비와 교사 1명분의 강사비를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을 간신히 이어나가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에서 그간 그래도 한 사람 인건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학비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정지원의 주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광주시 이후에도 재정지원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상위 법령에 있어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라는 어떠한 상위 법령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법령상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를 법령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집행하던 인건비 등의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청에 주겠다고 해도
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의를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 있는 2개의 시립요양병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립병원들이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노령 인구는 요양시설의 폭발적인 증가를 낳았습니다. 10여 년 전 광주 14곳, 전남 35곳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현재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만 떼놓고 보면 전체 3만 8천여 병상 중 40%가 요양병상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과잉 공급으로 최근에는 폐업률이 느는 등 지역 내 출혈 경쟁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요양병원이 흔하지 않던 시절 운영을 시작한 광주 2곳의 시립요양병원이 시장 경쟁력을 잃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민간 요양병원들이 수익성 차원에서 이른바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사이 공공성 유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 비율은 낮추고 의료급여와 최중증 환자 수용은 늘린 시립요양병원들은 상대적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공의료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면서도 시립병원의 적자 구조의 늪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서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경영 적자를 인건비 절감으로만 타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성과관리 체계 도입과 공동 구매제도 같은 경영 개선으로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주간병동 운영과 외래 환자 적극 유치 등 착한 수익을 올리는 노력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지역 차원의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좀 공공의 그 적정 체계를 이제 최소한 유지하려면 병원이 자체적으로 자기 경영 개선을 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이런 지원 체계. 만성 적자 구조에서 비롯된 지역 공공병원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공병원의 구조적인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나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9천 세대가 10시간가량 물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요. 특히 식당과 카페 등은 점심시간대에 발생한 단수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땅에 묻혀있는 상수도관 옆으로 굴삭기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상수도관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를 부수고 주변 흙을 정리합니다. 오전 10시 반쯤 나주 삼영지구의 빗물 저장시설 설치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복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한때 이 일대의 땅이 물에 덮였습니다. 복구 작업을 위해 상수관로 밸브를 잠그면서 나주시 전체 세대의 16%에 해당하는 9,500여 세대의 물이 끊겼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대에 단수가 되면서 상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설거지도 못하고 오는 손님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점심시간에는 피크 시간인데 바로 단수가 돼버려서 커피 추출을 할 수가 없어서 판매를 못했어요. 나주시는 수도관 이음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빗물 저장시설 공사를 위해 기존의 상수관로 위치를 바꿨는데 지름 600mm의 주 상수관로와 지름 300mm의 상수관로를 잇는 이음관이 틀어지면서 5cm 정도의 틈이 생긴 겁니다. 최근에 내린 비가 상수관로 파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묻힌 갈로라 예측은 좀 불가했습니다. 그 접합 부분이 침하된 걸로 봐서는 그동안에 비온굴로 해서 연약지반으로 인해 발생된 것 같아요. 나주시는 15톤 비상급수차 20대를 투입해 공장과 학교 등에 물을 공급하고 단수 가구에 1.8리터 물병 16,000여 개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물은 복구 공사가 끝난 뒤 10시간여 만에 순차적으로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번 주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몇 해 전 산사태가 일어났던 피해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큰데요. 유민호 기자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흙이 쏟아지면서 주민 한 명이 숨진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마치 스키슬로프가 떠오르는 비탈면.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복구 작업이 밀렸고 임시로 방수포를 덮어둔 상태입니다. 그날의 상처는 가렸다지만 주민들은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잠이 안 와. 비가 많이 오면 아이고 어쩌고 해관으로 좀 가볼까. 이번 여름은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올해는 또 비도 많이 잡혀있고 그렇다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좀. 일부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린 날이면 이곳 마을 해관으로 대피해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어려움을 겪어 집을 잃은 주민들은 아직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오면 저희 동네 이웃집들로 이제 사고 안 난 집으로 자러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광양의 다른 마을.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졌을 때 주민 대피 말고는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온천지가 물바다가 되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는 또 이 물이 빨리 흡수가 안 되고 조금만 비가 와도 그냥 막 쏟아지거든요. 지자체도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산사태라든가 또 급경사지, 또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광양시는 탄치마을 복구 작업은 공법 변경 등으로 늦어졌다며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남도의 사찰에서 차 재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였는데요. 사찰의 독특한 차 수확과 제조 방식인 차 울력 문화가 순천 서남사에서 재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시 조계산 서남사에 있는 야생차밭. 옛날 복식을 한 시민들과 스님들이 함께 찻잎을 정성스레 따 담습니다. 수확한 잎은 가마솥에 넣어 볶은 뒤 찬물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멍석에 비빕니다.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서남사에 이어져 오는 관습인 차 울력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울력은 마을 사람들끼리 대가 없이 도와주는 협동 방식을 말합니다. 서남사에선 매년 이렇게 스님과 시민들이 직접 찻잎을 수확해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촌 주민들이 거의 그 사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생활했어요. 그 답례로 우리 주민들이 그 차철이 되면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울력을 하는 겁니다. 명상,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 고려시대 대각국사문집 등 다양한 문헌에 따르면 남도의 사찰들에겐 차 농사가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차 수확과 제조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하촌 주민들이 울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불교와 차문화의 쇠퇴로 차 울력 문화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순천 서남사가 유일하게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문화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원주민 노동력을 착취하는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차 농업 방식에 비춰볼 때 서남사의 차 수확 방식은 유래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서남사의 차 문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세계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사회는 앞으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차 울력 문화와 차 제조 방법 등 서남사 고유의 차 문화를 역사문화 자원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최영우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1,500타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영우 선수는 어제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4회 초 1사에서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2점 역전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002년 입단한 최 선수는 이로써 1,500타점을 기록해 은퇴한 이승엽 두산 감독을 밀어내고
통산 타점 부문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최 선수는 올 시즌 3할 1푼 3리의 타율과 9개의 홈런, 39타점으로 중위권 싸움을 벌이는 기아의 중심 타선을 확실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 소재 고려시멘트가 다음 달까지 생산 공장의 라인 가동 전면 중단과 공장 폐쇄를 한다고 노동조합 측에 통보했습니다. 고려시멘트 노동조합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는 다음 달 말까지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 78명에 대해 전원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멘트 생산 차질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진학부장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출제 범위 이슈와 관련해 기출문제와 EBS 수능 연계 교재들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광주 진학부장협의회는 설명회를 열고 수험생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당국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학년 초부터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준비했다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은 없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